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우현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학에 하는 그 피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피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정규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미적분, 원을 하고 있죠. 옛날로 치면 수투죠. 지금 미적분 원을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드리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의 반응이 제가 원하는 반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렵지만 할만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렵지만 할만하다. 지금 앞에 여기 보시면 개념 피드라고 붙어서 이제 개념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만 뭔가 문제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고, 숙제도 비슷비슷하고, 테스트도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 시험을 보는데 제 시험도 비슷비슷해서 이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할만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확히 의도한 거랑 일치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비고일로 가서 이제 새로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겨울방학에 어머니들 학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난이도입니다. 그 선생님이 세팅한 난이도와 우리의 A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잘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학생이.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원에 보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이 떠오르는데, 대원외고 학생이었는데, 대원외고 애들이 많은, 학원으로 갔어요.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원. 근데, 얘가 정말 기본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애를 가르치면서, 야, 전 학원에서는 이거를, 안 가르쳐 줬니? 그랬더니, 이해를 못했대요. 그냥 개념 수업이 없고 너무 고난이도 문제 풀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80%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단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잘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래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애들만 따라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적인 허점을 채우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 학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정말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또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쟁이 위주의 를 푸는 학원에 갔다가 개념 위주의 수업만 하다 보니까 고난이도 문제는 접할 기회가 없다. 이런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한 프로그램이 피드인데요. 그 피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해결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잘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 어려운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 이해를 못한 채 머릿수만 채운다의 해결책은 제가 생각할 때 강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 뭐냐? 강사가 이거 충분히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밑에 애들이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고난이도 문제를 가기 위해서 정말 잘 설계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단식으로 그리고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반복해서 풀리면 저는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쉬운 것만, 그 개념 위주의 수업만 해서 학생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다의 해결책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파악하고 수업을 많이 한 강사 혹은 이제 능력 있는 강사는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그 능력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피드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계적 구성입니다.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피드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년 학생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사실 자사고 수업만 되게 오래 했는데, 일반고 수업은 사실 올해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고, 그리고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자사고만 키워오다가 이제 일반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단계적으로 구성해서 딱 그 레벨까지만 딱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미적분도 사실 이제 교재에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렵지만 할만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만 딱 조절을 해요. 그래서 딱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수월하도록. 지금 여기 개념 피드라고 하셔서 어머님들이 교과서 개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 개념 안에 이제 평가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킬러, 킬러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신 문제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수상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수 원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 과목들은 이런 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개념이라는 건 이 평가원 개념입니다. 평가원 개념이 소위 말하는 그 뼈대거든요. 그 뼈대에 입을 붙이는 건 내신 기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방학에는 이 평가원 개념과 중킬러 혹은 이제 학생들이 잘 따른다면 킬러까지 그 뼈대를 튼튼히 세우면 나머지 살 붙이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드 책에 절대 이 격가지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잠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 뼈대는 아니야 하는 것들은 다 삭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 문제집을 풀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너무 격가지가 많아요. 이거는 격가지인데 이거는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건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유형도 너무 많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피드 교재에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 지금 배우는 미적분으로 배운다면 연속의 정의,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건 정말 중요하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피드를 딱 수업하고 나면 피드 플러스에 격가지 없이, 그러니까 숙제하는 교재는 격가지 없이 딱 그 관련된 문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편하게 해놨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피드 자체도 이제 개념 피드 애초에 처음부터 실력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 피드 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름을 킬러 피드로 바꿔서 어떤 수업을 듣든 이제 실력 수업을 처음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피드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계단식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반복적, 정확한 훈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드는 제가 수업하는 교재고 피드 플러스는 숙제하는 교재인데요. 일단 피드 플러스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설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격가지 없이 줄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비슷비슷하게 반복해놓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뒤쪽으로 빼놔서 어려운 문제는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만 도전할 수 있게. 그래서 피드를 충실히 배운 학생이면 피드 플러스가 어려운데 할만하네? 라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그 자사고에서 이제 공수 원투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항상 지금 정규반과 똑같았습니다. 어렵지만 할만하다. 그래서 어렵지만 할만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에서 수업한 내용으로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테스트도 이 결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나 넣어놓지 않았어요. 피드랑 피드 플러스와 다르지만 같은 결의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얘를 통과 못하면 평균 이하는 재시험을 보는데요. 재시험은 테스트를 반복할 수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업 듣고 숙제하고 테스트 보고 재시험 보고, 저는 이걸 피드 포트폴리오라 부르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온 학생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할만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죠. 방학 중 피드 테스트를 보면요. 10문제를 30분 동안 봅니다. 그럼 8점에서 10점에 해당하는 게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존 9등급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점에서 7점, 보통 평균이 6점 정도로 세팅하는데요. 제가 2등급에서 4등급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0.4점은 이제 4, 5등급, 소위 못 쫓아가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피드 테스트가 설계됐으니까 방학 중에 피드 수업을 들으면 항상 이 표로 이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이제 자사고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자사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사고에서 정말 1등급에 이제 개념 수업에 니즈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계산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개념이 약간 부족해도 계산력으로 커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피드랑 좀 어울리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사고 학생만 거의 15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방학에 안 하고 내신 기간에 오겠대요. 저는 허락합니다. 너 그래라. 너는 충분히 잘하니까. 그런 학생들 빼고, 마찬가지로 피드 프로그램을 못 쫓아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학년 수업을 하면 보통 한 4, 50명 되는데 그런 학생은 자사고에서는 한두 명입니다. 정말 2명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1명 정도?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죠. 피드 프로그램이 안 맞는 학생은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지금 수업에도 그 첫날 수업 듣고 한 명이 나갔어요. 너무 어렵대요.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 어렵지만 할만하다라는 반응이 나온 학생들은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서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을 보기 전까지는 얘가 피드 프로그램이 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 뭐 일단 뭐 수업을 몇 번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피드 프로그램이 어렵지만 할만하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고민 혹은 질문을 많이 받는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킬, 소위 말하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익숙하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익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당연합니다. 이게 학교 시험이 타임어택입니다. 50분 동안 누가 빠르게 푸느냐인데, 스킬을 모르는 학생들은 몇 문제라도 그 건너뛸 수가 없어요. 스킬을 아는 학생들은 뭐 한 두세 문제는 쉽게 건너뛸 수 있죠. 저는 대치동 어둠의 스킬을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스킬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스킬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킬을 그냥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스킬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제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이제 합성함수 그리기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드 수업 하죠. 피드 플러스에서 제가 숙제로 내주죠. 그다음 테스트 보고 재시험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남아서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자사고의 경우에는 합성함수 그리는 문제가 매년 출제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저랑 합성함수 그리기에 대해서 4-5번의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신 대비반에 가서 합성함수 그리기를 하는데 신규생들은 합성함수를 잘 못 그립니다. 그러나 저한테 방학에 배웠던 애들은 합성함수를 너무 잘 그려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니까 다음 방학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70명, 80명씩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리는 거 같은 스킬, 빠르게 하는 스킬들은 방학에 저와 연습하면 진짜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실수, 특히 남자애들 계산 실수 정말 많죠.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계산 실수를 줄여주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런 훈련은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개념을 뭐 어려워서 동영상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뭐 타임어택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고 숙제 오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학 실력이 향상되면 계산 실력이 주는 거지, 계산 실력만 줄여주는 훈련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는 소위 눈높이 수학을 한다고 줄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보다 레벨이 높아지면, 두세수 높아지면 계산 실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계산 실수만 줄여주는 훈련은 없고요. 그냥 수학의 모든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면 계산 실수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미적분 12회짜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수 1, 2가 중요하죠. 그래서 12월 27일 금요일에 이제 공수 1부터 이제 1, 2월간 공수 1, 2 수업을 하는데요. 공수 1을 10회, 공수 2를 8회 수업합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이고요. 월금입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데 그 전에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직접 하는 클리닉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피드 공수 1, 공수 2, 피드 플러스 공수 1, 공수 2.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의 구조. 근데 공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수는 조금 개념 설명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실전 위주로 진행하는 건 맞고요. 심화 유형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재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기 중 내신 대비반은 주 2회반, 주 1회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 특강이 있는데요. 이거 11월, 12월은 이미 다 지나갔죠. 그래서 1월, 2월에 하는 대수 특강은 개강이 조금 느립니다. 1월 9일 목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자사고 애들도 같이 들어야 돼서 이제 좀 개강이 늦죠. 개강이 늦는데 어쨌든 이것도 12번 하고 피드 대수, 피드 플러스 대수 특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화목 아침이고 마찬가지 끝나고 제가 직접 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단지 개념을 전달하고 오늘 나 수업 잘했으니까 갈게 라는 수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 배운 거를 쓸 수 있게,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클리닉을 통해서 만들어주면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해서 완성해가는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수학학원에 까다로운 학생일수록 저는 좋습니다. 오면 100% 만족하거든요. 네, 이상 수강 후기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